당신은 지금 어떤 불안을 갖고 계신가요? 무엇이 당신을 자꾸 부정성의 늪으로 빠져들게 만드나요? 당신 앞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혹은 그저 숨죽인 채 조용히 그 괴로움이 사그라들기를 기다리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당신을 위해 오늘은 인간의 불안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불안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불안에 대해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리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당신의 불안은 대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걸까요? 잠시 시선을 돌려 당신을 둘러싼 세계를 살펴봅시다. 자연은 질서와 순환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새는 새의 일로 하늘을 비행하고 식물은 식물의 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이란 대체 뭘까요? 사람은 어떤 일로서 자신의 존재의의를 가지게 되는 걸까요? 순환적 원리를 이해하고 작동하는 자연과 달리 인간은 삶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새와 식물처럼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은 회의를 품게 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먼저는 당신이 아닌 인간의 불행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즉, 당신의 불행은 당신이 특별히 못난 존재여서가 아니라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불안은 인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이끄는 소중한 길잡이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것은 불안 때문이 아닙니다. 불안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의 불행이 불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행은 불안이 외치는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불안은 당신을 돕고자 하는 선한 감정입니다. 뜨거운 불에 손을 갖다 대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 당신의 몸을 보호하듯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이대로 살아선 안 된다는 경고를 당신에게 보내는 정신의 구조 신호입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일은 인간의 단계적 욕구를 충족하는 일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생리, 안전, 소속과 애정, 자기 존중, 자아 실현이라는 5가지의 단계를 거치며 이전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현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적 욕구로 구분되는 생리적, 안전 욕구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면 충족할 수 있는 인간의 욕구 단계입니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넘어서면 행복도와 소득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자본의 증가만으로는 일정 임계치 이상의 행복에 기여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정신적 욕구로는 소속과 애정, 자아 존중감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얻는 소속감과 인정, 유대와 감정적 교류를 통해 당신은 관계성의 행복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듯 당신의 인간관계 또한 만남과 이별을 끊임없이 반복할 겁니다. 만일 당신이 특정 관계성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하여 스스로를 방치한 채 타인의 세계로 떠나버린다면 주인을 잃은 당신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은 돌아올 장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성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그저 주어진 순간의 관계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관계성의 욕구를 충족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충족 욕구라 부르는 자아 실현의 욕구는 이전 단계인 기본적 욕구와 정신적 욕구보다 더 인간적인 욕구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인간 본연의 삶에 가까워질수록 자아 실현의 욕구는 당신의 내면 속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자리할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그보다 하위 단계의 욕구를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불안을 느낀다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찾아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불안이 보내는 신호에 제대로 귀를 기울인다면 불안은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불안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는 걸까요? 불안이 이끄는 길의 끝에서 당신은 무엇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릴케가 프란츠 크사버 카푸스와 5년간 교류한 편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의 꿈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재능에 대해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는 프란츠에게 릴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세요. 당신에게 시를 지으라고 명령하는 그 마음속 목소리를 탐구하세요. 그 목소리가 당신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나는 시를 꼭 써야만 하는 것일까? 묻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된 대답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만일 긍정적인 답이 나온다면 그 필연성에 따라 삶을 펼쳐 나가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러한 열망에 대한 하나의 징표이자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당신의 불안은 당신을 이러한 삶의 필연성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불안이 당신에게 외치는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는 마지막에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당신과 작별할 것입니다. 이상 당신을 위한 사유체계였습니다.